그러니까 지금 1심에서 유죄가 났던 부분 중에 1심에서 무죄가 났던 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접했을 거예요. 언론에 네네, 많이 보도가 맞습니다. 됐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을 자금 세탁해서 박물관 허위 등록해서 보조금을 부정수령했다. 이걸 검찰이 보조금 사기라고 기소한 거에 프레임을 둔 거 무죄였고 그다음에 기부금 품법 특히 제일조선학교 그 제일조선 유치원 사이타마현이라고 사이타마 유치원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코로나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모든 유치원에 마스크를 배급을 하면서 지원을 하면서 딱 제일 조선학교 유치원에만 마스크를 배제한 일이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일본 시민들도 막 들끓고 국내에서 국민들이 야 너무하다 어떻게 유치원 아이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는 것도 조선학교 아이라고 해서 배제하느냐라고 해서 마스크를 모으자라고 하는 캠페인이 진행이 됐어요. 네. 그것도 정대협 정의연 혼자 한 게 아니라 몽당연필이라든가 정의연이라든가 뭐 일제 과거사 관련해서 하는 단체들 뭐 킨이라든가 또 등등 김복동 희망까지 포함해서 함께해서 진행을 했는데 검찰은 몽당연필이나 다른 거 다 빼고 네. 딱 정의연의 윤미향에게만 제목을 딱 집어서 이건 기부금 불법 위반이다 라고 한 경우 네. 그다음에 아주 충격적인 것 김복동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2019년 1월 28일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당연히 돌아가시면 장례위원회가 구성되고 그렇죠. 이런 굉장히 의미 있게 살다 가신 분에 대해서는 시민사회장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장례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리고 장례위원장단이 꾸려지고 그리고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 공증을 통해서 내가 죽고 나면 일본 정부에게 법적 배상을 요구하는 권리라든가 또 내가 갖고 있는 현금 또 혹은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 등등의 모든 재산에 대해서 정대협에 위임한다라고 하는 법적으로 유언을 했어요. 네. 그래서 돌아가시게 되면 그것을 진행하는 권리도 우리가 말하자면 유가족이 된 거죠. 정대협이. 그래서 유족의 대표로 윤미향이 대표 상주가 됐어요. 그것도 네. 장례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보시면 알다시피 우리가 돌아가시면 신문에 공고를 내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시민사회장으로 진행합니다. 언제 발인하고 언제 뭘 하고 그리고 혹시 조의금 계좌는 장례위원이 되시는 분들은 이 계좌로 장례위원비를 내주세요. 네. 1인당 뭐 10,000원도 좋고 1,000원도 좋고 금액은 한정을 하지 않죠. 네. 근데 그게 얼마가 모일지 누가 미리 추정을 할 수 있습니까? 네. 불가능하죠. 네. 근데 검찰은 이 장례비를 모금한 것도 기부금 품법 위반이다라고 걸었어요. 근데 1심은 무죄다라고 했어요. 왜냐면 조의금을 기부금 품법 위반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사회 관례상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판사가. 그렇죠. 그런데 1심에서는 이걸 뒤집습니다. 이게 유죄가 나온 네. 겁니까? 다른 것은 다 무죄로 그대로 해요. 기부금 뭐 네. 마스크라든가 등등은 다 무죄로 해요. 네네. 조의금만. 그 이유가 뭐냐면 현장에서 모은 거는 그대로 무죄로 유지합니다. 근데 계좌로 모금한 것만 유죄로 돌려요. 그 이유는 조의금을 쓰고 남았어요. 많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다 우리 기억할 거예요. 전국적인 애도의 물결. 맞아요. 네. 예. 그다음에 해외에서도 동포들이 각 곳에 할머니 그 조문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고 네. 조문을 받고 추모회를 진행하고 했어요. 그거는 정대협이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각자들의 행동으로 각자들의 할머니를 보내는 마음으로 그렇게 진행을 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혹시 그곳에서 조의금이 모이면 김복동 장례위원회 계좌로 보내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았죠. 네. 근데 이제 이분들에게는 그걸 그대로 정의연이 법적인 유족인 상속인이 정의연이 그대로 갖고 있어서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조의금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장례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했냐면은 이걸 그대로 우리가 갖는 것보다는 정의연이 갖는 거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장례위원회 결정으로 그 당시에 노동운동, 통일운동, 농민운동 등등 또 사드 반대 투쟁하는 단체들 등등 11개 단체를 장례위원회가 선정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 11개 단체 200만 원씩 후원금을 전달하고 거기에는 뭐 반올림이라든가 이런 단체들도 있고 또 한국의 시민사회 단체들의 대학생 자녀들에게 우리가 장학금을 지원을 하자라고 해서 공고를 냈어요. 그랬더니 10명만 우리가 선정하기로 했는데 15명이 지원을 한 거예요. 기억난다. 네. 그래서 15명 다 주셨죠. 네, 다 줬어요. 기억난다. 왜냐하면 내용이 너무 구글절절하고
부모님의 그 시민운동 하는 것에 대한 네. 자부감이 자녀들 굉장히 높고 이 아이들에게는 다 주자라고 해서 15명 하는데 5명은 김복동 희망의 장례기금에서 별도로 추가로 해서 15명의 장학금을 전달을 했죠. 네. 모두 다 너무 기뻐하고 당시에 그 언론의 보도예요. 돌아가셔서도 할머니는 이렇게 정말 멋진 그렇죠. 활동을 한다,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한다라고 해서 보도도 나고 칭찬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칭찬 받을 일이 사법부에서는 기부금품법을 위반했다. 아. 그러니까 이 시민사회단체 기부하고 네. 장학금을 지원한 거는 조의금의 목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조의금은 유족을 지원하는 일인데 이런 걸 했다라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의 유지를 이어서 사용한 건데 그게 조의금의 목적이랑 맞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그게 그러면 이게 장례비를 모조리 다 써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에요, 거죠. 그거예요? 그런 거죠. 진짜 황당한 그거가 주장이네요. 지금 대법원에서 그대로 이 항소심에서 야, 유죄로 이걸 돌린 인정했다고. 것을 그대로 인정한 거고요. 네. 첫 번째 이 지금 국고보조금 사기 이 문제가 무죄였는데 지금 항소심에서 유죄로 돌렸어요. 이건 뭐냐면은 기가 막힙니다. 이것도 여성가족부가 네.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이 있어요. 네. 그 법에 따라서 피해자들을 지원해요. 그건 의무예요. 여성가족부 해야 되는 것. 그 지원하는 것 중에 피해자들의 매월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네. 그건 정부가 직접 해요. 그런데 정부가 직접 할 수 없는 예를 들면 피해자들 정서적 안정 지원 사업을 한다라든가 지역에서 피해자들과 함께하는 단체들이 뭔가 치유 프로그램을 할 때 그것을 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는 민간 단체에게 이렇게 용역을 해서 프로젝트를 공고를 해서 민간 단체가 그걸 수행을 해요. 네. 근데 지역 단체들보다 정대협은 오래도록 그 운동을 해왔고 피해자의 사례를 다 파악하고 있고 정대협이 가장 그 프로젝트를 수행할 적임 단체였죠. 네. 그러니까 여가부가 공고를 해서 심사를 하고 그거를 선정을 한 거예요. 그 속에는 당연히 그 사업을 수행할 한 사람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네. 첫 해는 근데 80만 원. 제 기억으로 아. 60만 원인가 80만 원인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 그 프로젝트에 내포된 그 예산은 인건비 60 혹은 80만 원 한 달에 전체 예산이 약 1억 5천이면 10%는 안 되는 거예요, 인건비는. 그런데 실제로 그 프로젝트를 받아서 이 실무 담당자는 그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 프로젝트만 수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대협의 다른 활동도 다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정대협에 활동하는 비용도 정대협은 별도로 인건비를 지급을 했어요. 이 비용은 본인이 밤을 새우든 프로젝트는 해야 되는 문제고 자기가 담당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활동가 입장에서는 다른 활동가들도 똑같이 밤을 새우기도 하고 자기가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려면 이 활동가들의 도움 없이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60만 원, 80만 원 받은 것을 기부를 했어요. 정대협으로 네. 다시. 그런데 이 기부한 활동가는 기소유예가 되고요. 네. 검찰이 기소유예시켰어요. 그거 네. 아직도 풀리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그만뒀어요. 이 친구는 너무 힘들어서. 정대협 일 너무 힘들다고 해서 조금 하다가 그만뒀어요. 근데 조사하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 내 왜 그게 조사를 가야 돼요? 라고 조사에 안 간 거예요. 검찰 소환조에서 불응했어요. 그럴 때 기소유예를 때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했던 그 활동은 인건비를 다시 기부한 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내 인건비를 내가 알아서 쓰겠다는데 그게 왜 문제가 돼요? 실제로 재판에서 여가부 담당자가 왔어요. 네. 인건비가 지급되었으면 그거는 그 끝이죠. 이후에는 여가부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끝이다.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뭘 하든 것까지 왜냐하면 검토를 프로젝트를 해야 돼요? 훌륭하게 수행했고 네. 그리고 그 프로젝트를 수행한 것에 대한 인건비를 그 프로젝트에서 지급을 했고 그럼 그 활동가 계좌에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그 나머지 그 이후에 그 활동가 한 것 그건 여가부의 프로젝트와 상관없는 일이다. 네. 라는 진술도 법정에서 했어요. 네. 그래서 1심에서는 무죄 나올 수밖에 없었죠. 네. 근데 2심에서는 그것을 뒤집을 만한 어떤 근거도 없었어요. 근데 그냥 유죄를 했어요. 여가부 프로젝트여서.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해서 공격을 많이 했습니까? 보조금 사기라고. 네. 국힘이고 뭐 보수 언론이고 보조금 사기라고 해서 굉장히 공격을 했어요. 근데 1심에서 무죄로 뒤집어 봤기 때문에 사실은 공격할 거리가 없어진 거죠. 네. 근데 2심에서 다시 그게 거꾸로 되돌려졌고 지금 이제 다시 보수 정치권에서 어마하게 정의연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죠. 정의연과 윤미향을. 그 보조금 토해내라고. 실제로 굉장히 훌륭하게 보조금을 수행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거기에 포함된 것 중에 우리 손영민 소장님이 쉼터 소장님으로 24시간 거기서 상주를 했어요. 근데 첫 월급이 80이었습니다.
24시간 상주하는데 학력이 낮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치면 석사학위 이수했고 박사 공부하다가 사회복지사도이기도 하고 그런데 모든 것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소수의 인원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나눔의 집 같은 경우는 피해자들 시설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정대협과 전혀 다른 기구입니다. 불교 조계종에서 운영하는 나눔의 집이라고 저기 경기도 광주에 있어요. 거기는 지원을 받아요. 왜냐하면 노인시설로 보건복지부로 지원을 받고 또 여성가족부에서 그 지원법에 따라서 피해자 시설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나눔의 집만 지원할 수가 없으니까 정대협에도 혹시 프로젝트를 신청을 하라라고 해서 손영민 소장님이 신청을 했어요. 네. 쉼터 운영비로 뭐 1년에 한 3천만 원 이 정도 되는데 거기에 첫 해는 이 실무자 인건비도 포함된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여가부에 신청을 했고 여가부에 선정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소장님이 마찬가지로 그걸 받고 기부하신 거예요? 다 기부는 못했어요. 물론 아, 어떨 일부를? 때는 일부를 기부하기도 하고 24시간 상주하시는 네, 일을 네, 하시면서 네. 또 어떨 때는 다 기부하기도 하고 어느 달은 또 1년에 그걸 다 모아서 기부하기도 하고 조금씩 자기가 쓰다가 이거는 해도 되겠다라고 해서 기부하기도 하고 그거를 보조금 사기로 엮은 겁니다. 돌아가신 분은 아무 이야기도 할 수 없는데 네. 그걸 보조금 사기로 엮은 거죠. 이게 지금 1심에 무죄에서 유죄로 돌린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기런옥 할머니 치매를 이용해서 기부하겠다. 난리 났었습니다. 윤미향이 할머니 학대했다. 그 양아들 그 가족이 뭐 유튜브에 나와서 온갖 음해 다 하고요. 네, 그렇죠. 이거 근데 1심 재판을 통해서 무죄로 확정이 됐어요. 네. 그건 그대로 2심에서 무죄가 됐고요. 안성 힐링센터 관련해서는 진보 언론도 엄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네, 네. 윤미향이 몇 억을 먹은 것처럼. 네. 근데 사실은 진실은 이건 횡령이 아니었어요. 비싸게 사서 싸게 매각했는데 그 사이에 돈이 어디로 갔다. 모든 언론들이 그렇게 오고요. 그럼 그 사이에 돈 누가 먹었느냐? 윤미향이 먹었다였어요. 근데 검찰의 기소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돈은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기부를 받은 건데 이게 그대로 쓸 수밖에 없는 돈이죠. 배임의 문제였어요. 비싸게 팔아서 싸게 매각했다. 근데 심지어는 매각할 땐 제가 그만둔 다음이에요. 맞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건 우리가 부동산 투기의 가치로 이걸 매입한 게 아니에요. 피해자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하기로 한 그런 집으로 구입한 것이었기 때문에 세상적 이치로 봤을 때는 비싸고 싸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얼마나 할머니들이 공기가 좋은가 네. 그리고 할머니들이 프로그램을 하기 좋은가라는 거에 가치가 있었던 거죠. 이 배임의 죄로 프레임을 검찰이 걸고 어마어마하게 공격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기사를 썼던 기자들 사실은 이게 무죄 났지만 1심에서 무죄 나고 2심에도 무죄 나고 대법에서도 무죄 났지만 어느 누구도 한마디 말도 안 하고. 한마디 말도 안 합니다. 가장 진보 단체들도 안성 힐링센터 관련해서 야 진실이 뭐냐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해명하지 않아요. 미안하다 하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 안성 힐링센터로 숙박업을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으로 사용했다. 그러니까 저희가 피해자들과 프로그램을 하지 않을 때 시민단체 중에 혹시 워크숍을 할 곳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실비를 받고 기름값이나 에어컨 비용을 대관을 해줬어요. 그거를 숙박업으로 했다라고 검찰에 기소를 한 겁니다. 야, 진짜 꼼꼼하게 막 찾아가지고 이것저것 다 갖다 붙여놓은 거군요. 10년치를 어마하게 한 거죠. 관련 단체들이 다 나와서 진술을 했고요. 아니었다. 우리는 그게 아니었다라고 해서 다 무죄 났죠. 후원금 횡령했다. 네. 사실은 1억 정도가 횡령을 했다라고 검찰에 기소를 했고 저희가 재판을 통해서 증빙 자료를 다 제출을 했어요. 그 증빙 자료를 일일이 검토해서 1심에서 그 증빙 자료가 부족하다라고 한 1,700만 원 정도 1억 중에서 한 1,700만 원 정도를 유죄로 했어요.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이 유죄로 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성실하게 우리 변호사님들과 함께 자료를 더 찾아서 증거로 다 제출했습니다. 네, 증빙 자료들을 더 네, 준비하신 예를 거네요. 들면 수요시가 끝나고 밥을 먹었어요. 수요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삼계탕을 먹었어요. 네. 그런데 이것을 알다시피 수요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페이스북에 올리죠. 네. 하지만 끝나고 나서 할머니들 모시고 삼계탕을 먹었어요라는 것은 안 올리죠. 안 올리죠. 네. 그건 수요시 활동성에 하나 그냥 포함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걸 증빙 자료를 보충하지 못했다고 해서 유죄가 났어요. 그대로. 그래서 저희 변호사님들이 이 삼계탕 집이
이 대사관으로부터 몇 미터인지 그리고 몇 명이 식사를 했는지 끝나고 사무실을 가는 이동 거리 등등까지 다 구글 맵까지 해서 증거로 제출을 했어요. 근데 검찰에서는 주장만 있었지 증거 하나도 그러니까 변화된 증거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폭 그냥 유죄. 무엇보다도 우리 손영민 소장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이었는데, 그러니까 손영민 소장님은 어느 항변도 할 수가 없잖아요. 손영민 소장의 계좌를 정대협 공적 자금이 계좌다라고 규정을 하고 저하고 손영민 소장 간에 거래되었던 내용들 개인의 거래를 모두가 행정자금으로 일괄적으로 포함을 시켜버렸어요. 예를 들면 손영민 소장님하고 저하고 기론옥 할머니를 모시고 2019년에 미국 워싱턴을 갑니다. 네. 근데 기론옥 할머니는 비즈니스로 모셨어요. 네. 그러면 할머니를 모시는 한 분도 비즈니스로 모시고 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손영민 소장은 저희가 비즈니스로 합시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우리 실무자가 잘못해서 저하고 또 한 사람 영상 촬영할 사람도 같이 갔는데 4명을 모두 비즈니스 끊어버렸어요. 그거를 공항에 가서 알았어요. 네. 비행기 티켓을 알아보고 우리 실무자가 다 해서 줬기 때문에 공항에서 이 티켓을 발권하는데 비즈니스로 줘서 이게 뭐예요라고 했더니 비즈니스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는 안 된다. 지출 경상배에서 지출되기 전에 다시 반환해서 내 이 비용은 모두를 다 내가 내겠다라고 해서 지급을 했는데 그 우리 손영민 소장님이 봤어요. 그럼 소장 저 대표님 제가 반을 할게요.라고 해서 제 비용의 그 비즈니스 중에 반반을 해서 둘이가 그걸 나눠서 했어요. 먼저 낸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손영민 소장이 저한테 온 것도 횡령. 이 개인 간 계좌 거래가 있었다라고 네. 보는 거예요. 그거를. 네. 그거를 아니 맥락과 상황이 있는데도 재판부가 그거를 다 그렇게 제출했어요. 해요?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야, 이거는 정말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판결할 수는 없겠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늘리기 위해서 숫자를 늘리지 않았나? 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을 대법원에서는 그 법리에 오해가 없다. 딱 그 말밖에 없어요. 다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법리에 오해가 없다. 한 페이지 정도 되는 거에 판결문이 그거밖에 없어요. 한 페이지 정도에 저뿐만 아니에요. 저하고 같이 기소된 사무처장이었던 제 활동가 동료의 그런 판결에 대해서 이유가 없다. 오해가 없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징역형, 저하고 함께 기소된 친구는 벌금 2천만 원. 평생을 그 친구도 대학원을 졸업하고 청춘을 20년을 녹였어요. 그런데 상은 못 줄지언정 벌금 2천만 원. 국가가 하지 않을 때 정대협이라는 단체가 30년이 넘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해서 국제사회를 쫓아다니면서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여성인권운동 대단하다. 그리고 유엔에서도 우리의 운동을 모범 삼아서 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이 법적 배상 운동은 전시 성폭력 피해자들의 배상 운동에 있어서 굉장히 본받을 만하다. 가해자가 돈으로 위로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피해자들은 법적 배상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싸웠다. 라고 하는 내용이 유엔의 여성폭력 문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 실릴 정도로 굉장히 우리의 운동은 운동인데. 평가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자국 안에 들어와서 자국 정부는 범죄자로 기소를 했고 사법부는 그것을 땅땅땅 확정시켜서 입에도 담기 힘든 포탄을 쏜 거죠. 저는 그래서 지난 11월 14일로 윤미향의 30년이 넘는 삶은 죽임을 당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였다고 생각을 하겠죠. 저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너희들이 죽였다고 해서 죽은 거 아니다. 일본 군이 김복동이란 여성을 그렇게 끔찍한 범죄 피해자로 만들어도 그래서 죽였다고 생각했지만 죽지 않고 살아서 증거자가 되고 인권평화운동가가 되었듯이 윤미향과 그리고 저와 함께 활동했던 지금 거의 가슴에 저와 똑같은 총폭 구멍을 안고 사는 4-5명 활동가들 돌아가신 우리 손영민 소장님 포함해서 우리는 죽지 않았다. 앞으로도 여전히 인권과 평화를 위해서 살아나갈 것이다. 네. 라는 이야기를 그들에게 경고처럼 하고 싶습니다.